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오늘은 분양면적 30평, 서비스 공간 포함한 실제 사용면적이 29평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좁지만 넓게 보이는 그런 극강의 디자인과 개방감 있는 이런 레이아웃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이거와 정반대로 프라이빗하고 아주 독특한 구조의 프로젝트와 레이아웃이 적용된 집이에요. 이렇게 개성있고 남다른 공간에 나온 이유는 우리 가족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가 또 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전후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관부터 어땠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양쪽에 신발장이 있는 구조였지만 반대편 신발장은 절반 정도가 통신 분절함이 들어가 있어서 얘를 사실은 공간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첫 번째, 수납이 꽉 차 있는 공간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개방감이 있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인테리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냐를 이제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현관에는 수납이 꽉 차는 것보다는 좀 개방감이나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을 반겨주는 인테리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진단해서 제안드렸습니다. 기존에 통신함으로 나와 있었던 이 공간을 저희가 또 아까워서 앞쪽에는 좀 면도 맞출 겸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옆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오픈 공간을 보면 오브제 같은 어떤 화병을 세팅을 하거나 공간을 좀 아름답게 조성하거나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 라이프 스타일에는 외출할 때 자주 있는 외투를 걸어 놓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 공간을 저희가 보이드로 비워서 좀 걸어 놓으시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제안드렸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개방감 플러스 그리고 나가실 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실 수 있도록 거울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하부에는 신발을 이렇게 놓으실 수 있도록 이제 공간을 턱을 띄워 드렸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하면, 이렇게 하부장에 들어갈 때는 너무 높으면 안 된다. 아일랜드 높이가 900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900을 넘지 않은 게 좋다고 가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900 정도 밑으로 800 정도를 적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드렸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신발이 많으니까 이게 수납이 필요해요, 신발이 많이 없으니까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만 가족들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진단하고 전문가적으로 제안하는 사람들이니까 현관에 그걸 잘 적용해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구현을 했고요. 중문은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 집에 강아지가 있어요. 그래서 탈출 방지를 위해서 중문을 설치하는 걸로 봤고요. 여기 적용된 중문은 여러분들 도어는 역시 영림이 제일 잘 만드는 거 아시죠? 영림 제품이 적용이 됐고요. 이거는 한 방향으로 열리는 비대칭 여닫이 도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관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현관에 있는 타일이라 그러죠. 고기 레벨과 우리 거실의 레벨이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단차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단차라는 부분에 놓는 거를 저희가 이제 현관 참이라 부르는데, 보통 뭐 대리석을 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타일을 감아 올리는 게 일반적이죠. 여기 잘 보시면 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길죠. 중문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760 정도가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왜 그렇게 했었느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부모님이 어르신이 계시는데 문을 열었을 때 보통 아파트의 요 거리가 30cm가 되지 않아요. 그럼 턱이 30cm 있다 보니까 중문을 열고 문을 나서고 할 때 이 작은 턱에 잘못 발 디뎌서 많이 넘어지십니다. 실제로 젊은 분들은 잘 안 넘어져요. 어르신이 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런 작은 것들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좀 나이대와 가족의 이런 구성원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좀 떼내고, 거실에 있는 재료가 현관 창까지 밀고 나왔습니다. 단차가 나는 부분에 재료 두 개가 딱 놓여져 있으니까 경계가 명확하게 더 잘 보이겠죠. 이런 장치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아름답거나 이런 것보다는 기능적이거나 안전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고려가 돼야 된다. 사소한 거지만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가족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라 생각을 해요. 독특한 공룡부로 넘어가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필요가 있었기에 이런 형태적 공간이 나왔는지를 제가 해석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부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공룡부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태적으로 중요하기보다는 얘가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쵸? 자, 이 아파트는 판상형 구조가 아니고요,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었죠. 판상형 구조의 아파트와 타워형 구조의 아파트가 다른 점을요. 그럼 타워형 아파트다 보니 실제로 남향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거실과 안방과 지금 구조벽으로 막혀있는 드레스룸이 다였어요. 그럼 드레스룸을 빼고 나면 실제로 이 집은 3베이, 4베이 말할 때 그냥 2베이 아파트와 다를 바가
바가 없습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남향이 아니고 다른 공간들이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공간적으로 보면은 드레스룸을 과감하게 철거를 해서 공용부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레이아웃이 있는데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 모든 공간들의 기능과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 온 정보와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은 대면형에 대한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대면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공간의 기능과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런 레이아웃과 흔히 말하는 디자인이 도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풀었느냐. 첫 번째는 주방이 분리된다고 해서 꼭 모든 솔리드한 면으로 맡길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동굴처럼 안쪽으로 배열되어 있는 개수대나 쿡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을 아일랜드를 통해서 개수대를 앞으로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서 생활을 할 때 거실에 있는 가정들과 소외되지는 않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영역은 어떻게 구분했느냐. 지금 아일랜드 측면에 보면 키 큰 장을 세워서 홈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라고 있는 것 같은데 옆에 키 큰 장이 만들어서 공간을 딱 섹션으로 조닝하니까 주방의 영역과 거실의 영역이 딱 분할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선택했죠? 뒤턱을 좀 높게 올렸습니다. 눈은 마주보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가끔 하실 수 있지만 의자가 놓여져서 아일랜드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옆에 있는 키 큰 장의 볼륨과 재료의 분할 이런 것들이 공간을 좀 닫히게 보여서 영역성을 확실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이거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기가 막히게 찾아서 제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파부를 보면은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드레스룸을 철거해서 거실 공간을 좀 넓히는 걸 선택을 했는데 소파와 TV는 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요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고. 자, 그럼 소파는 어디로 가야 됐을까? 지금 옆에 있는 안방과 거실이 TV 갈리는 이 벽의 거리가 확장을 하고 났을 때 거의 5,400이 나옵니다. 보통의 방법에서는 안방에 있는 쪽으로 소파를 최대한 뒤로 붙이겠죠. 이랬을 때 가시거리가 나오지 않아요. 저희는 이 가로로 긴 이 공간을 소파를 앞쪽으로 당겨서 TV와 면하게 했고요. 이랬을 때 소파 크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소파가 놓여졌을 때 TV 앞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970 정도로 확보를 해놨는데 900 정도는 확보가 돼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파를 창가 쪽으로 붙이지만 소파 사이즈를 2800짜리 3인용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동선도 확보가 되고 소파가 놓여지게 됐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더 옵션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고객님께서 TV를 굉장히 입체감 있게 가까이서 보시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할 수 있는 게 TV 소파의 공간이 좀 가까워지면은 엄청나게 큰 인치의 TV를 쓰지 않더라도 몰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파와 TV와 그리고 가까이서 영화를 보시는 걸 좋아하는 걸 고려해서 지금 TV 소파 거리를 만들어 드린 거고요. 소파 뒷공간이랑 요 안방 사이에 재밌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모아서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걸 저희는 힐링 존이라 부릅니다. 벽난로가 있어요. 제가 사실 좀 많이 말렸습니다. 처음에 공동주택에 벽난로가 들어가는 건 맥락이 좀 떨어진다. 왜 하고 싶으신 거냐 라고 여쭤봤더니 외국에 생활하실 때 벽난로에서 불을 쬐었던 그 기억이 너무너무 좋게 남아 계신 거예요. 저희가 하는 쪽으로 구조를 잡고 그리고 스터디를 시작했습니다. 벽난로는 원래 화목난로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화목난로라고 하는 이런 근처에 뭐가 만들어지느냐, 조적이나 천연색을 쌓아서 이 열을 빨아먹었다가 천천히 복사열처럼 뿜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적이 아니면은 자연석으로 주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 공동주택에는 그거를 설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형태는 가져가되 전기난로로 제안을 드렸어요. 이 전기난로 보시면은 추결이 되는 역할은 없지만 그래도 켰을 때 따뜻해요. 순간적으로 전기니까 빨리 나오고요. 그리고 불을 켜놓으면 되게 모닥불 같은 이미지도 납니다. 표면 재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붙여져 있는 거는 필름 같은 것도 아니고 조적도 아니고요. 지금 천연석을 잘라서 만든 타일입니다. 자연석으로 벽난로 같은 이미지와 감성을 가지고 오지만 전기 벽난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맥락에서 저희가 디자인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이것처럼 꼭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게 또 가족분들한테 중요한 옵션이면 이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잘 진단하고 조율해서 제안 드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그럼 제가 주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을 아까 제가 기능과 공간이 분리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가족분들의 필요를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바닥에 있었던 마루 재료와 주방은 또 타일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영역성을 저희가 조금 더 확실히 좀 끌어들였어요. 식탁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 주방에서 봤을 때 키 큰 장과 수납장이 있어야 될 공간에 지금 작고 유니크한 주방이 만들어졌어요.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느냐? 우리 가족분들께서 첫 번째, 요리를 거의 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식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형식과 형태, 스타일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필요한 기능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고 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어느 형태적인 게 나온 거는 스타일 이런 게 아니라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과 행위 방식이 따라짐에 따라 조닝과 레이아웃과 이런 구성 요소들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참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삶이 닮아있지만 또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의아하실 부분이 좀 특이한 게 또 있어요. 아일랜드에 후드가 달려있는데 인덕션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공용배수 요리했을 때 냄새가 번지고 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셨거든요. 자주 하지 않는 요리 때문에 주방 공간을 아예 뭐 문짝을 달거나 유리를 만들어서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과한 투입이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지금 다용도실 부분에 가스쿡탑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시지만 정말로 뭘 끓이셔야 될 때 이럴 때는 가스쿡탑을 사용을 하시고, 여기서 다 조리된 것들 혹은 데워진 것들을 주방으로 가지고 나와서 데워서 잠깐 드실 때 그때 용도로 저희가 이동식 인덕션과 이 후드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좀 아쉬운 게 여러분 지금 모델링에서는 시그니처 냉장고가 딱 들어와 있죠. 근데 영상에는 안 들어왔어요. 제품이 약간 불량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다시 교체하자 그래서 제가 나간 사이에 촬영을 해서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여기 다이닝 공간은 조금 위호되고 아늑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 이유가 자주 안 쓰시더라도 앉아서 쉬실 수도 있고 좀 아늑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재밌는 게 강아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반려동물 천만 시대예요. 가족이에요 거의. 반려견을 위해서 제다 소파 한 단을 살짝 낮춰놨죠. 강아지가 한 번에 의자로 못 뛰어오르니 단을 낮춰서 여기 앉아 쉬기도 하고 밥 먹을 때 같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제다 소파 밑쪽에 파여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우리 강아지가 혼자 있고 싶을 때 자기만의 동굴입니다. 들어가서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벽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 전체의 토너맨으로 보면 월러 컬러가 약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월러 컬러와 이 그린 컬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그린 컬러로 만들어서 나무 숲 사이로 지나가서 들어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토너맨으로 잡아봤습니다. 분명히 이 생각하실 거예요. 주방의 수납이 너무 작다. 어떻게 저게 살림이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방이라고 영역을 그었던 복도 바로 건너편에 딱 봐도 뭔가 여러 기능이 들어있죠. 이 공간은 원래 공용부에 딸려있는 창고였어요. 근데 이 창고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 클까요? 타워형 구조가 평면 조합을 할 때 다른 세대들이 연결하다 보면은 이상하고 애매한 공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거는 알파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안방이 면에 있던 파우더 공간을 아예 구조 변경을 해서 주방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슬라이딩 도어를 딱 열고 들어가면 안쪽에는 실제로 다용도실의 기능도 하고 있고요, 수납의 기능도 하고 있고, 거실에 필요한 청소기나 이런 집기들도 놓여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붙어 있으니까 주방의 기능을 축소했지만 사실은 이 반대편에서 기능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영역적으로는 분할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유니크한 솔루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과 공간이 독립되고 분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은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용 드레스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끔 오시는 부모님이 사용하시고 주로 계시는 우리 고객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가운데 공간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죠? 들어왔을 때 입구에 파우더 공간이 있고요, 안쪽에 워크인 클로젯과 드레스룸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현관에서 봤을 때 파우더룸으로 진입하는 공간이 앞으로 오픈되어 있고, 주방에 있는 그 공간이 또 오픈되어 있어요.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들이 또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합을 했었고요. 디자인의 원리를 설명드릴 때 기능 구조가 우선이고 미적인 부분은 마지막이지만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드레스룸 진입로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포인트를 살짝 줘서 강조를 했고요. 여기서 보면은 월러 컬러가 우리 집에 약간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톤의 면화라고 설명을 드렸다, 그렇죠? 자, 그러면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따라오는 벽들 전체를 저희가 왜 월러 이 컬러로 톤을 잡았을까? 복도의 면에 있는 재료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공용부 벽체와 맞는 색깔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미적인 걸 고민해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다행히 식사 공간이 딱 확보가 되고 나니까 배면을 받아주는 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이 월러 컬러가 너무 옹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과감하게 판단해서 냉장고 가구에 들어갔던 컬러가 복도까지 따라 돌게 함으로써 쳐다봤을 때 홈바가 있는 요 덩어리 하나, 그리고 냉장고 덩어리가 하나, 그리고 이 재료가 안으로 조금 따라 들어가죠.
거죠. 이 집은 컨셉 자체가 일반적으로 노멀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 차라리 유니크하고 이렇게 재밌게 가자라고 제가 판단하고 제안드렸는데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만들어진 옆방이 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지낼 공간이고요. 천장에 직부등을 적용했습니다. 간접등을 쓰고 조명을 숨기는 게 요즘 트렌드고 하이엔드라고 말하는데 왜 직부등을 썼을까? 어르신들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은 천장에 달리는 직부등이 너무 오래 익숙해지셔서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기에는 저희가 좀 아쉬워서 간접 조명이라든지 침대의 펜던트라든지 이런 매립 조명들을 스위치를 분할해서 필요에 의할 때는 좀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우리 가족들께서는 도어를 가능하면 거의 안 닫고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 포켓 슬라이드를 적용을 해서 열려있는 게 더 많은 디폴트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제안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방 같은 공간도 좀 재밌죠. 굉장히 넓게 보이기도 하고 침대가 너무 잘 보이는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제가 거실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방에 딸려있는 드레스룸 같은 게 있었는데 드레스룸을 옮겨서 얘를 철거함으로써 공용부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평소에 도어를 거의 열고 지내신다고 하니 공용부긴 한데 안방과 이 거실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안방에 딸려있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처럼 읽히는 게 좀 싫다고 하셔서 저희가 도어 자체를 영림에서 만들어진 클래식한 느낌의 이 도어로 우리 중문과 느낌이 비슷하죠. 현관은 비대칭, 여기는 대칭. 그린 컬러의 벽지와 선행면화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장실이 남았죠. 안방 화장실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옥타곤 모자이크 타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얘를 픽을 하고 얘에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서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이런 모자이크 타일이 깔리게 되면은 건식 공간이 아닌 이상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로 물이 좀 덜 났는 데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가구 자국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런 패턴이 좀 도드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원형 거울과 선반을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신욕을 위한 그런 욕조를 자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시면 계단 같은 게 있죠. 이걸 왜 만들었을까? 고객님께서 사용을 하시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 계단을 만들어 드렸고요. 반신욕으로 앉아서 쉬실 수 있도록 앉는 자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반신욕조를 조성욕조로 만들 때는 앉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저는 꽤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물 받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앉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물 받는데 부피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시간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집에서 목욕 한번 하려고 하면은 30분 넘게 물 받아야 돼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이 원하신 유니크한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디자인했었고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죠. 앉아서 씻으실 때 좀 편안함을 느끼신다고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부모님이 상시로 좀 앉아서 쓰실 수 있도록 벽에다가 일어나실 수 있게 사선으로 핸드렐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부모님과 조금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됐을 때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무하님들 중에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준비하실 때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셨다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미리 세팅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노유자 시설을 할 때 핸드레일, 앉는 부분, 단차, 행동 확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건축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도어가 상단에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죠. 어르신들이 계시는 집은 혹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오래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겠죠. 혹시 쓰러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버타운이나 이런 데 보면은 화장실에 이렇게 안에 사용자가 있고 없음을 확인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미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본연의 기능에 준거해서 사용됐을 때 굉장히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퀄리티 좋은 도어는 영림 도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공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면 공간적으로 이득이 생긴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의 공간이 하나의 기능으로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걸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한테 맞으면 가장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한 거는 뭐 대세에 따른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필요와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이 주요하게 작동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니크한 프로젝트를 설명드릴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집에 서 계시지 않아도 이렇게 보이는 마법 같은 게 펼쳐져서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나다운 공간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